취임 후 지금까지 16개 나라를 순방한 윤석열. 윤석열의 올 한 해는 외교의 올인이었죠. 그에게 주어진 타이틀은 매달 해외로 나가는 대통령, 헌정사상 해외 순방을 제일 많이 한 대통령 1위. 특히 그가 공을 들였던 건 미국,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2023년 윤석열의 숨가빴던 삼각관계, 지금 시작합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나왔던 뉴스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한국 정부가 일본 대신 배상하겠다는 것, 그리고 열린 국회 공개토론회. 이제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결국 3월 초 정부는 망국적 강제동원 해법안을 발표합니다. 아까 반쪽짜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게 윤석열이 말하는 한일 관계 정상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발표 열흘 뒤 윤석열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한일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거 덕분에 윤석열은 연말에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에서 주는 용기 있는 사람들 상도 받았습니다. 이후로 문제는 줄줄이 터지게 됩니다. 정부가 해법안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일본은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부정했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연설도 반복했고, 역사왜곡 교과서도 검정 통과시켰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일본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까지 요구했죠. 그런데 한일 셔틀 외교 복원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신나하고 미국은 격찬을 합니다. 정작 한국 국민들은 분노했고 매주 도심에 나와 집회를 벌였죠. 취임 1년 만에 대통령 지지율도 30%까지 추락했던 거 기억하시죠? 너무나도 굴욕적으로 시작한 2023년 한일 관계. 미국이랑은 더 처참했습니다. 4월 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터진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당당하게 따지기는커녕 도청은 없었다고 미국을 감싸주기에 급급했던 대통령실. 이번 일에 대해서 미국 측에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좀 전달하실 계획이세요? 할 게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거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20%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더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5월 후쿠시마 원전에 한국식 철단을 파견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명분을 주더니 일본 정부도 하지 않는 일일 브리핑을 하면서 도쿄전력 입장을 대변했죠. 한국 국무총리라는 자는 음용 기준에 맞다면 오염수도 마실 수 있다고 하더니 완전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네. 괴담도 도가 지나치면 처벌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말이죠. 이렇게 판 깔아주니 IAEA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적합하다는 최종 보고서를 들고 당당하게 한국에 입국했는데 열받은 국민들한테 쫓기듯 출국했다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한일 관계를 볼 때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엄청난 합의들을 일본과 턱턱 하게 됩니다.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회의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 정상회담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2분간의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은 두 한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대했죠. 이때는 아무도 몰랐지만 미국의 큰 그림을 위한 초대장이 발송된 순간이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즉 한미일을 한몸으로 묶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2023년 8월은 그 절정을 향해 간 달이었습니다. 대망의 광복절, 이제 막 나갑니다. 일본은 미래지향 협력 파트너라고 껴안고 국내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진보운동은 공산 전체주의로 규정한 대통령의 충격적 경축사. 일본이 제공하는 유엔사 후방기지가 전쟁 최대 억제 요인이라는 황당한 말도 했죠. 그리고 미국행. 미국 바이든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어떤 순간에도 한미일이 신속하게 협의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북중러를 겨냥한 것이죠. 뉴욕타임즈는 미국 외교의 꿈이 실현됐다. 대서특필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은 영원히 함께할 거라며 행복하다고 연발합니다. 그리고 8월 말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바다로 흘려보낼 130만 톤이 넘는 오염수.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올 한 해 한반도에 9차례나 들어왔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일상적인 게 아니죠. 2021년엔 미국 전략자산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유례가 없는 일인데요. 미국 항공모함이 올해 3월, 6월, 10월에 이어 12월에도 또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북은 ICBM을 발사했습니다. 정부는 강한 안보를 한다는데 전쟁 위기는 더 높아지는 상황. 그리고 10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따라 한미일이 처음으로 대놓고 연합공중훈련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열린 특이한 회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유엔사 회원국들이 처음으로 모여 국방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공동 대응하겠다는 어마어마한 내용. 전쟁이 눈앞에 있는 것만 같은 정세. 그 와중에 대통령은 에이펙 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올해만 7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연말까지도 윤석열의 한미일 외교 우리는 계속됩니다. 당장 12월 초에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내년부터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열고 싶다고 합니다. 총선 앞두고 지지율을 높이려는 전략이겠죠? 그런데 어쩌나요? 2023년 성적표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에 매진하면 할수록, 한미일에 올인하면 할수록 지지율은 바닥으로 갔네요. 대통령의 외교에 기대할 것은 없다. 명백해 보입니다. 그럼 이제 기대할 건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겠습니다.